자,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한 것과 더불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가 형제 정당이라고 강조했던 열린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통합 후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요. 또 합당이 완료되면 보시는 것처럼 의석수는 169석과 3석을 합쳐서 172석으로 늘게 됩니다. 양당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강물이 굽이쳐 흘러도 결국 바다에서 만나듯 오늘 우리 양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뭉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3일 동안의 대장정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열린민주당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국민과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 대통령 선거의 승리,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위해서 양당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민주당의 가치는 절대로 빛이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도 원팀에 합류했고 두 당도 지금 이제 합당을 통해서 원팀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일 텐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옹호를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민주당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을 좀 끌어당겨야 되는데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좀 방해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 속에서 굉장히 강성 입장을 끊임없이 견지했고 3석의 미니 정당이지만 굉장히 화력을 집중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치르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한 뿌리에서 비롯됐던 이 두 정당이 합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상정하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중도층 표심에 장애가 될 것인가 관련해서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조국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대선 행보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똑같은 잣대로 본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도층 표심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까지 기능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송영길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한계를 자인한 발언이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연일 좌클릭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결합. 글쎄요. 송영길 대표가 한 말이요.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말인데 이 한 발언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는다면 거의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모호해지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원래 중도에 계신다라고 스스로 표방해 왔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고 나서부터는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강한 비판이나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거 마치 그냥 국민의힘더러 심상정 후보랑 손잡아라 약간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럼 송 대표는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불만 섞인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으라라는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는 타이밍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좀 이상하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도를 잡아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지금 그냥 막 나온 말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안철수 후보가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갔기는 했지만 사실 민주당과 같이 정치를 했던
있던 그런 그 정치인이기도 하고 뭔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하나의 운을 떼어볼 수는 이 대표로서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카드로서 던져본 게 아닌가.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정치를 하긴 했지만 사실 같이 정치를 안 했던 사이가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을까요? 지금 크게 싸우고 지금 나온 사람은 사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만큼 이번 대선이 어렵구나.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 뭐 계속 51대 49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굉장히 팽팽한 대선 전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과 합당을 하거나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 남는 우리 안철수 대표. 물론 국민의힘 쪽이랑 조금 더 이념적 스펙트럼 맞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척을 져서 좋을 건 없다는 판단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치권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도요.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답이요. 59.8%로 나타났고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대답한 이 설문조사 결과가 34.8%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명 후보는요. 어제 출연했던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들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들의 참여와 사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국민 통합이었을 텐데 네네. 통합에 저해가 되겠죠. 판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저한테도 사실은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직접. 지지한다. 이런 문자가 몇 개 와요. 네,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 뭐 사면이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또 근데 나 항의 문자도 받았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절대 불리하진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통합의 관점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면에 대해서는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재명 후보에 불리하진 않으나 이재명 후보가 꼭 다독거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아까 30% 넘는 그렇죠.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사면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이분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반대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더 덧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